천지개벽 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청년 9만 명이 취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어떤 경우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 길을 찾아서 가야 하지 않는가? 이근봉의 시사주간 팩트. 오늘 첫 번째는 이래도 대한민국 걱정, 저래도 대한민국 걱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도 걱정, 물 먹는 것도 걱정. 문 대통령은 집값도 못 잡더니 뭐요? 수돗물도 못 잡는다고 그럽니다. 수돗물이 뭐 나와요? 벌레 나오죠. 유충 나오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열흘,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걸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국민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 집값도 못 잡더만 이제 수돗물도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믿느냐고 난립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먹는 수돗물을 빨리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가 뭐고 이 수돗물이 터지니까 이제 그냥 난리고 아직 잡지도 못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는데. 이거 동아일보 22일자입니다. 애들을 샤워도 못 시키고 있다면 이 더위에. 수돗물을 켜는 물 나와도 걱정? 왜? 벌레 나올까봐. 안 나와도 걱정인데. 안 나오면 빨리 고쳤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니까 식당에서는 어떻게? 생수 사다가 지금 손님들 받는 식당이 태반입니다. 왜? 수돗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경기도 부천 쪽에서만 이러다가 인천에서만 하다가 어디로? 전국으로 이제 다 번졌습니다. 서울도 그러죠. 부산도 그러죠. 울산도 그러죠. 인천, 부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수돗물 문제가 있다, 유충이 나온다고 해서 몇 군데에 지금 신청이 왔냐면 979군데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약 1000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빨리 뭐부터? 수돗물부터 잡아야 된답니다. 먹고 사는. 이 여름에 수돗물을 못 쓰면 어떻게 삽니까? 생수값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집값도 못 잡더만 수돗물도 못 잡는다고 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수돗물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 2% 정도 빠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2분기에 몇 프로 빠지냐면 3.3%가 빠졌습니다. 성장 추락입니다. 지금 최악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 7월 24일자 보면은 57년 만에 최악의 수출 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한 것은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마이너스 수출을 찾기 위해서, 성장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앞장서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부동산 얘기했지만 이거 문화일보 21자 나옵니다. 23번째 번번이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실패. 앞으로 이 부동산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린벨트로 푼다 안 푼다. 그린벨트는 이제 안 풀기로 했습니다. 근데 태릉 골프장 푼다는데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지금 데모를 해서 그것을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문 대통령이 집값 원상 회복 공급 확대 이 말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 말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거 조선일보 7월 24일자입니다. 집값 원상 회복은 이미 틀렸습니다. 집값이 다 올라버렸습니다. 올릴 대로. 22번째 발표를 했는데 그 전부터 올라온 것이 이번 7월 10일 발표한 것이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다 1억씩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2억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전세가 없습니다. 다 올라서 전세 다 1억씩 2억씩 올랐어요. 전세도. 그래가지고 전세 집 하나 10명이 달라서 전세 얻으려고 합니다. 돈 갖고도 힘들어요 지금. 그 다음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답변한 겁니다. 이걸 중앙일보 7월 24일자 나온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그 장관에게 지금 부동산 값이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11%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11% 올라갔다니까. 서병수 의원이 놀라버렸어요. 물론 야당에서도 놀라고 장난하냐고 야유를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11%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국민이 볼 때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경실련 진보단체에서 조사한 것이 52%가 나왔습니다. 다 52% 이상 올랐다고 다 알고 있는 것을 장관만 몰라가지고 11%뭐 올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민이 볼 때 장관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장관한다고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11%고 52%가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도 답답하고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그 다음 매일신문 24일째에 뭐라고 하냐면 중구난방 공급 대책에 날뛰는 집값. 그러니까 여당 실세, 정부 실세, 여기서 집값, 여기서 땅 어디로 옮겨야 된다. 여기서 발표, 여기서 이거 안 되면 중구난방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니까 뭐만 날뛰어? 집값만 날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도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사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뭐만 뛰어? 집값만 뛰었습니다. 얼마? 1, 2천? 1, 2천 뛰었으면 말도 안 쳐. 2억이 뛰었습니다. 6억짜리 집을 8억 주게 팔고 8억 주게 팔던 것도 다 안 팔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안 팝니다 이제. 더 올랐습니다 2억이. 그러니까 어디다 옮긴다 어디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뭐가 올라? 집값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전세 가격 폭증. 이제 서울 전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10억 강남도 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저 강남에서 전세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도 강남에 가서 학군 좋은 데 가서 공부시키고 싶고 대학교 좋은 데 보내고 싶은데 집은 못 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발만 동동 굴다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30, 40대들이. 나도 내 아들
강남에 가서 잘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집값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국민들이 들을 때 속 시원하게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 쉬운 걸 못 합니까? 그냥 연구를 하고 발표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셔야지. 6.17 발표 집값 다 오른 다음에 발표 또 뭐 땜병아도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뭐 7월 10일 또 발표했죠. 뭐 성과가 세금 폭탄이라고 인심만 잃었지. 국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지금 고삐 풀리는 것 집값이 7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7월 24일째 나온 건데 집값이 7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세계 최고 세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제일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45%. G7에서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미국에서 37%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영국에서 45%, 카나다에서 34%, 일본 45%입니다. 이쪽은 GDP가 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보다 우리가 지금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날 야당 주영우 통합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집값 못 잡으니 행정수도로 관심 돌린다. 즉 말해서 집값이 혼란이 오니까 못 잡으니까 행정수도 옮긴다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리고 주영우가 이 연설을 들어보면 구고조절 맞는 말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아일보 7월 22일자 나온 겁니다. 경실련이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돈이 부동산 실책 면피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24일 3일자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시장가 통통 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좋습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른 말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날 장사꾼도 신뢰 무질서 지킨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와도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 부산. 그런데 그 말 해놓고 전화깨나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22일 날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무슨 뭐 허수아비로 합니까? 내가 그 말 했는데 내가 모르고 말한 것이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내가 안 했다고 말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경기도 지사청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 한다고 뭐 꿈꿉니까? 짝도 없는 소리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말을 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지난번 그 20일 날 무공천 한다는 것은 죄송하다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이구 나는 그날 말 안 했다고 22일 날 말해버리면 됩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나십니까? 그러고도 아이고 답다. 그러니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게 이 정부는 무슨 정부? 촛불 정부라고 합니다. 촛불 정부. 그런데 시민들이 촛불 가지고 데모를 25일 날 합니다. 뭐 때문에?
부동산 정책 4개 단체에서 25일 날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들고? 촛불 들고. 촛불 정부에 향해서. 그 다음 서울시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이때 지금 물어봤습니다. 문화일보가 7월 24일 날 내년 재보선 지지도 조사해 보니까 여당의 37%, 야당의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야당이 두 군데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보다 12%가 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군사 통신 위성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하늘 높이. 그래고 매일신문 22일째 나온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주에서 이제 군사 정보를 이제 한국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우리가 10번째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7월 24일째 나온 건데, 지금 투표하면 민주당 바이든이 앞서는 거의 다 7%, 뭐 10%, 5% 다 앞섰습니다. 전 지역에. 그런데 이기는 변수는 또 트럼프가 이기는 변수는 뭐냐? 갑자기 코로나 수가 팍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마치게 할 수 있을 때 또 역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만들려고 서둘 것이고, 또 속으로는 코로나를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